됐어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량보정 법칙, 일정성분비 법칙 다 알죠? 복습 끝입니다. 너 이거 주기표 야, 주기표 니네 써봤어, 안 써봤어? 2학년 때 써봤던 거 같아. 아, 그 2학년 때 얘기지. 뭐 옛날 얘기라고 그래. 주기표 니네 써봤어? 아니. 나와서 써볼래? 학생? 너 이름 뭐였지? 도연이? 우리 나 당연히 찍히죠. 자, 니네 주기표는 집에서 백지 펴놓고 몇 개 좀 해봐. 주기표. 농담이 아니야.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질량 때문에. 수, 리, 나, 칼. 지금처럼 주문해 오듯이. 나, 칼, 배, 마, 칼, 붕, 알, 탄, 규, 질, 인, 산, 황, 풀, 염, 브, 아, 헬, 레, 나. 제발 좀 별거 되지도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꼴랑 20개밖에 안 되는 거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얘들은 다 뭐가 있다 그랬어? 번호가 있다 그랬지? 출석 번호처럼 1번, 2번, 3, 4, 5, 6, 7, 8, 9, 10, 11, 12라고 해가지고 쫙 나갑니다. 그런데 출석 번호를 또 왜 우리가 챙겨야 되냐면,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해. 니네들 이제 화학 전공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가서 뭔가 전공하는 사람들은 야, 뭐 질소라는 원소 있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야, 7번 원소 이렇게 불러요. 8번 원소, 13번 원소 이렇게. 좀 멋있잖아. 번호만 있어도 뭔가 원소가 탁탁탁 들어오는 것 같고. 얘네 이 숫자들을 다 몇 배를 하면 2배라면 질량이 나오지. 2배라면 자, 수소의 질량 얼마야? 아, 이게 헬륨의 질량 얼마야? 4입니다. 4. 리튬의 질량은 6, 8, 10, 12, 14, 16 이렇게 질량이 나와. 수소 질량은 얼마야? 그렇죠. 예외죠. 얘만 1입니다. 수소는 1이고요. 나머지는 싹 다 자기 원자 번호에, 출석 번호의 2배가 질량이야. 선생님이 지금 뭘 물어봤냐면 수소 질량 대 산소 질량을 물어봤어. 몇 대 몇이냐고. 자, 이 화합물에서 얘기야. 다시 말하지만 그냥 단순히 수소 대 산소의 질량 물어보면 1대 16이야. 단순히. 그런데 이 화합물에서는 1자리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습니다. 16자리 질량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밖에 없죠. 얘는 지금 산소가 한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2대 16, 즉 1대 8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일정성분비 법칙이에요. 일정성분비 법칙은 항상 얘 2개, 얘 1개가 지켜지기 때문에 2대 1, 2대 1, 2대 1도 안 변하고 질량비는 1대 8, 1대 8, 1대 8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개수비와 질량비까지 같이 보는 게 일정성분비 법칙이에요. 일정성분비 법칙의 정의는 어떤 화합물에서 질량비는 일정하다가 정인데 우리는 개수비까지 들어가야 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자, 한번 24페이지까지 숙제를 좀 문제를 좀 풀었는지 봅시다. 풀었어요. 잘했어요. 얘는 별표는 뭐야?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풀어보자. 네. 17번. 잘했어. 여기 아니고. 여기 왜 비어있어? 서수형은 아예 그냥 깔끔하게 안 풀었네. 아니, 저번에 여기 밑에다 저번에? 서수형은 뭐 어렵지가 않은데 왜 서수형들을 다 어디? 서수형 좀 해보지. 같이 해볼까, 서수형은? 자, 니네들이 지금 자체점을 내가 스스로 시켰는데 사실은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지도 못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가면은 지금 여기 수학은 문제집 같은 거 풀 때 니네가 채점하냐? 아니면 선생님이 해주시냐? 선생님. 수학은 중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해줘. 나도 그러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어차피 수학 채점도 안 해줘. 고등학교부터는. 모르겠다. 이 SNU에서는 또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다 안 해줍니다. 그냥 니네가 채점하면 돼요. 어차피 다른 문제를 주거든. 나는. 오늘 내가 니네 문제집 하나 줄 거야. 그러니까 프린트 하나 줄 거야. 이거는 니네가 채점할 수 없고요. 그냥 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24쪽 이제 진짜 들어가 봅시다. 기체 반응 법칙. 세 번째죠.
빵 드세요. 괜찮아. 뭐 또 먹다 말어. 편하게 먹어.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자, 기체 반응 법칙. 자, 1번 기체 반응 법칙 1888년 게이 류삭. 자, 또 과학자 이름 나오죠. 게이. 이름이 좀 그렇지만요. 게이입니다. 게이. 게이 류삭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게이 류삭을 니네도 좋아하는구나. 이 게이 류삭만 나오면 다 좋아해요, 학생들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어떤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과학자예요. 옆에 좀 읽어볼게.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 사이의 부피비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 이름 자체가 뭐야? 기체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 법칙은 기체에서만 통한다는 얘기야. 일단은 뭐 액체니 고체는 안 따져도 됩니다. 일단은 기체에서 통하고요. 자, 내가 지금 쭉 읽은 거 다시 읽어볼게.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 무슨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어디에서 정수비가 성립해? 부피 사이에서. 부피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비야. 부피의 비. 기체니까 부피를 따집니다. 근데 그 부피라는 건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에 풍선이 이제 요만한 풍선이 이렇게 있어. 내가 얘를 따끈따끈하게 데우면 이 기체가 부피를 갖고 있는데 따끈따끈하게 데우면 기체가 부피가 늘어나서 이만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얘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기체를 굉장히 차갑게 만들면 기체가 쪼그라지면 부피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작아진단 말이야. 기체란 놈은 온도와 압력에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이 기체 반응 법칙 앞에 맨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은 밑줄만 좀 칩시다. 요게 지켜져야 됩니다. 요게 일정 온도와 압력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지 못해. 근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 빼고는 일정 온도 압력을 지켜주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 지켜주지 않는 문제가 가끔 나온 적이 있어. 진짜 어려운 문제. 그래서 미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 겁니다. 대부분은 중학교 수준에서 일정 온도 압력, 즉 온도 압력은 변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이제 벌어져. 예를 들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그냥 10g짜리 질량과 20g짜리 질량을 섞으면 양이 좀 많아지면서 30g짜리가 당연히 될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죠? 질량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반응 전 질량이 10 더하기 20이면 반응 후 질량도 10 더하기 20, 30이 되어야 되니까. 단순한 얘기지? 근데 지금 내가 뭘 갖고 따진 거야? 질량 갖고 따진 거야. 그런데 기체와 부피 사이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0 더하기 20이 30이 나오면 좋겠는데 10 더하기 20이 20이 나오기도 하고 10 더하기 20이 10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는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거야. 내 결과는 쉬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내가 약간 어려운 것도 아니야. 뭔가 하나 재밌는 거 하나만 설명을 할 거니까 H2O 산소와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 수증기, 물이 됩니다. 근데 야, 물도 봐봐. 물도 그냥 H2의 일반적인 명칭이 물이지. 이 물이 액체로 있을 수도 있고 기체로 있을 수도 있고 고체로 있을 수도 있잖아. 당연히 고체로 있을 때는 우리는 그걸 얼음이라고 부릅니다. 별도로. 뭐 액체로 있을 때는 물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는 다 얼음도 그냥 물의 일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는 그냥 얼음이면 고체물이고 액체물은 그냥 물이고 이렇게 부르는데 야, 기체물은 뭐라고 부르지? 수증기라고 불러. 수증기도 물인데 기체물은 수증기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지. 근데 그 물은 물 중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수증기가 만들어진다고 보자고. 왜냐면 기체, 수소 기체, 산소 기체니까 여기도 기체를 놓고 한번 얘기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수증기를 쓸게요. 물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근데 물이라고 써 있어도 난 그 중에서도 물 중에서도 기체물을 막 얘기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저렇게 한국말로 써놓고 우리가 뭐 했냐면은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그 화학식을 한번 써봤단 말이야. 수소는 H고요. 산소는 O고요. 수증기는 물이니까 H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할 건데 뭐가 좀 안 맞는다? 개수가 좀 안 맞는다. 왜냐면 수소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수소 기체잖아. 기체는 항상 무슨 분자? 이원자 분자. 뭐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얘는 단원자 분자. 헬륨 기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이야. 헬륨 기체야. 근데 만약에 질소 기체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 헬레나 빼고는 기체들은 싹 다 이원자 분자고요. 헬레나는 단원자 분자입니다. 혼자 돌아다녀요, 얘는. 자, 그래서 수소 기체니까 H2라고 쓰고, 산소 기체니까 O2라고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지. 됐지?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조금 개수가 또 안 맞아. 생성물에, 반응물에 보면 산소가 2개인데, 생성물에 보면 산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얘를 2라고 이렇게 증가시켜줘야 산소가 2개 맞아지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수소가 4개로 늘어났지. 수소가 4개로 늘어났으니까 수소 4개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또 이렇게 2라고 써줍니다. 즉, 이제 모양으로 보면 수소 분자, 기체 분자 2개와 산소 기체 분자 하나가 만나서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 하나에 수소가 밑에 2개씩 이렇게 붙어서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됐지? 자, 이제 이게 지난번에 이제 배운 어떤 법칙들이었고, 기본적인 상식이었는데, 요게 기체가 되면, 이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일단 봅시다. 수소가 1번이다, 제일 작아, 원소 중에서. 수소는 제일 작고요. 점점점 갈수록,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 실제로 커져, 덩치가. 산소는 수소보다 굉장히 커서 실제 크기가, 수소가 요만하면 산소는 뭐 이만하단 말이야. 실제로 엄청 커. 그리고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분자 중에서 물 분자는 상당히 작은 분자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자 하면 물 분자가 요만하다고 치면 이만한 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대부분의 분자들은 엄청 커요. 자, 그런데 이런 기체니까 어떤 통에 담아놓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통에 담아놓을 건데 요놈 분자 하나와 요놈 분자 하나, 요런 기체 분자가 혼자 돌아다니는 공간이 있다고 쳐봅시다. 무슨 소리냐면 요런 크기 안에는 분자 하나만 돌아다녀. 요만한 분자 하나만 돌아다닐 수가 있어. 따라서 내가 이 2마리의 분자를 통에 담아 놓으려면 요런 통이 2개가 필요해. 이렇게 2개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네들을 더 줄일 수가 없어. 더 줄인다는 얘기는 압력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압력 변화시키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일정 온도를 낮추면 얘네가 추워서 움츠러들어. 그러면 이 공간이 더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얘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고 얘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부피의 단위가 뭐냐? 부피의 단위. 세제곱.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맞아요. 세제곱도 맞아요. 근데 자, 이거 봅시다. 과학 분야에서는 물리든 화학이든 뭐든 MKS 단위로 했어. MKS 단위계. 자, M이 뭐냐면요. 미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길이를 무조건 미터 단위로 씁니다.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는 단위가 아니야. 참고로 킬로미터에서 기계 단위는 얘고요. 이 K는 뭡니까? 1000을 뜻하는 접두어야. 미터가 1000개 모이면 1km라고 부른단 말이야. cm. 이게 길이 가지고 앞에 C가 뭐야? 센티미터. 100분의 1을 뜻하는 접두어야. 그러니까 1m를 100분의 1로 쪼긴 거란 말이지. 100분의 1. 자, 그래서 여기 다 접두어고요. 이건 기본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접두어기 때문에 K는 뒤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쓰면 킬로톤이 되고요. 이렇게 쓰면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접두어예요. 컴퓨터에서는 바이트 써서 킬로바이트 이렇게 쓰잖아. 1킬로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 1킬로바이트. 자, 길이는 무조건 M. 자, 얘는 뭐냐면 질량 단위예요.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을 씁니다. 킬로그램. 원래 그램이 단위기는 단위인데 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을 쓰는 의미에서 앞에 K를 쓰는 거야. 자, S. 시간. 시간의 단위는 초를 씁니다. 세컨드.
초를 써요. 자, 요게 과학에서 기본 단위고 나머지 단위는 싹 다 이걸로만 만들어. 그래. 그래서 부피의 단위가 뭐야? 길 곱하기 길 곱하기 길. 세제곱미터가 이게 단위야. 부피, 세제곱미터. 자, 세제곱미터보다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단위가 있어. 익숙한 단위가 뭐냐면 리터야. 아니면 대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1리터, 2리터, 3리터 하는 거. 1리터라는 건 얼만큼의 공간을 1m라 그러니? 100cm. 이거부터 물어봐야겠는데요? 야, 부피가 뭐냐? 부피가? 차지하는 공간. 맞아요. 물질이 차지하는 오, 완전히 정확히 맞췄는데요? 근데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고요. 공간의 크기가 부피예요. 어떤 이 물질이 이 공간을 차지하는 그 크기를 부피라 그래. 깜짝 놀랐네. 부피를 크기라고. 자, 그래서 그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1리터라고 하는 건 요만큼이 실제로 1리터가 될 겁니다. 실제로 10cm, 10cm가 곱해지면 이건 몇 세제곱센티미터냐? 1000 세제곱센티미터죠? 얘를 1리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은 게 뭐가 있지? cc라는 단위 있지. 뭐 500cc, 600cc 뭐 이런 거 들어봤나? 못 들어봤나? 1000cc. 이게 다 같은 단위예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이 리터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왜냐면 세제곱미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부피야. 2m 곱하기 2m 곱하기 2m잖아. 2m 곱하기 1m 곱하기 1m니까 실제로 1세제곱미터는 요만큼 됩니다. 이만큼. 굉장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실이나 뭐나 써먹기가 조금 애매해. 근데 실제로 1리터전 요 정도 공간이니까 해볼만 하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피의 단위로 리터를 쓸 거야.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니네가 왜 집에 가면 생수병 뭐 둘 중에 하나지. 요만한 거 이거 500ml. 또는 좀 큰 거 2리터짜리. 요 두 종류가 이렇게 있을 거야. 크게 물병, 생수병. 500ml는 0.5리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4개가 들어가면 2리터가 만들어집니다. 1리터는 1kg이야. 그래서 니네 2리터짜리 생수병이 요게 2kg짜리야. 이게 졸려가지고 뭐 발버둥을 치니. 일찍 와가지고 책도 없이. 저기 졸리면 저 뒤에 서서 공부해도 돼. 왜? 왜 참지? 서서 공부하면 되는데? 건의 좀 해야겠어? 여기 SN 원장님한테 그 서서 공부하는 책상 좀 설치 좀 하자고. 자, 그래서 요 놈이 차지하는 어떤 특정한 부피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론 개념. 요만한 부피가 있다. 요만한 부피에 요 조그만 애들을 내가 최대로 집어넣으면, 즉 일정 온도 압력에 최대한 일만 꽉꽉 눌러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어넣는 거야.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4개가 들어간다고 쳐보자. 아니 3개만 들어간다고 쳐보자. 이렇게 더 이상 안 들어가. 내가 넣고 싶어도 이제 막 넘쳐. 그럼 요 정도 부피에는 요런 애가 딱 3개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자, 좀 큽니다. 이게 큰 분자도 있을 거 아니야. 큰 분자. 똑같은 부피야. 똑같은 부피. 이 크네. 어쨌든 똑같은 부피야. 내가 얘를 집어넣고 싶어. 얘가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 안에. 아까 조그만 게 3개 들어갔지? 더 이상 안 들어간다 그랬어. 조그만 거 3개. 그럼 이 큰 건 몇 개 들어간다? 3개 들어갑니다. 자, 이 분자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등치가, 야, 이것도 작은 거야. 이거보다 더 큰 분자도 있다 그랬잖아? 더 큰 기체 분자도 있어. 이따만한 기체 분자가 이 통 안에 몇 개 들어갈까? 3개 들어갑니다. 즉, 분자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작은 분자든 큰 분자든 들어가는 일정 부피에 들어가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딱 개수가. 자, 이게 기체의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야. 그래서 요 놈을 내가 통에 넣으면 차지하는 부피가 두 부피가 필요하지.
만약에 이 한 칸이 한 부피를 사용한다고 치면, 그럼 내가 이 빨간 거를 집어넣기 위해선 몇 개의 부피가 필요하냐? 한 개의 부피만 있으면 돼. 얘 등치가 엄청 큰데요? 괜찮습니다. 이 큰 등치가 안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큰 덩치가. 자, 여기 지금 분자가 몇 개 있어? 기체 분자가 2개가 있지. 기체 분자가 2개가 있으면 내가 이 기체 분자 2개를 담아놓을 공간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왜냐면 분자가 2개니까. 분자가 2개니까. 여기 이따만한 게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니까. 자, 그럴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해서 얘가 결국 수증기를 만들 건데, 수소가 요 네모칸 한 칸을 예를 들어서 1리터라고 쳐볼게. 부피 단위 리터로 쓰자고 했으니까 수소 1리터를 갖고 왔어. 수소 1리터면 아까 봤죠? 그 페트병 요만한 거, 요 정도 통이야. 요 정도 내가 이제 담아 갖고 왔어. 산소 1리터만 있으면 됩니다. 한 칸이니까. 산소 1리터를 갖고 왔어. 2개를 섞어서 반응을 잘 시키면 물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2리터 더하기 1리터. 그럼 3리터가 아니라 물이 몇 리터 만들어진다고? 2리터 만들어집니다. 3리터가 아니에요. 2 더하기 1에서 3 쓰면 큰일 납니다. 자, 기체 부피는 덩어리가 크든 작든 그냥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한 칸에 하나씩만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도 한 칸에 하나, 한 칸에 하나니까 여기도 각각 한 칸에 하나씩. 2칸만 필요하니까 1리터, 1리터, 2리터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야. 그럼 기체 반응 법칙은 비율로 쓰면 반응물, 생성물이 몇 대 몇으로 부피가 2대 1대 2로 반응을 하지. 2대 1대 2로 부피비로 반응한단 말이야. 그럼 그 2대 1대 2라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 이 화학식 개수로 보여. 2대 1대 2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화학식에서 앞에 분자의 개수가 부피비를 얘기합니다. 부피비를 그대로 얘기해요. 아유, 빨리 하고 좀 쉬어야겠는데요. 저 친구 막 내가 뭐 너 고문을 하냐? 안자하게 막 잠 안 재우고 고문을 하는 사람처럼 미안해 죽겠다, 야. 너 보니까. 발음도 꼬이는 것 같은데? 자, 기체 반응 법칙 볼게요. 위에 표는 문제로 볼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중간쯤에 2번 보여, 2번. 기체의 부피와 분자의 개수라는 굵은 글씨 보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자, 밑줄 좀 칠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밑줄 쳐.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 자,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의 같은 개수. 분자가 크다 작다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가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게 10개밖에 못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10개밖에 못 들어가. 자, 밑에 얘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 얘는 문제로 풀 겁니다. 여긴 얘가 나오는 건. 자, 바로 25페이지를 들어가 봅시다. 25페이지. 13번 볼 거야. 13번. 25페이지 13번. 그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딱 그림 보니까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 더하면 수증기가 2부피가 만들어집니다. 자, 1번 보자. 수증기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비,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1번 답. 간단하죠? 2대 1대 2. 이건 다 뭐야? 이 네모칸만 쓰면 되지. 2개 대 1개 대 2개. 2개 대 1개 대 2개. 2대 1대 2가 답이고요. 2번. 수소기체 60ml를 충분한 양의 산소기체와 완전히 반응시킬 때 반응하는 산소기체. 자, 일단 수소가 60ml입니다. 수소가 60ml가 있대. 그럼 얘와 완전하게 반응시켜서 산소가 얼마가 필요해? 30. 그렇죠. 2대 1의 비율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산소는 30ml만 있으면 되는 거야. 수소 60ml와 완전히 반응하기 위한 산소는 30ml면 되고요. 그걸로 만드는 수증기는 몇 ml일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60이라고요. 왜요? 2대 1대 2니까. 2대 1대 3이 아니야. 더하는 거 아닙니다. 2부피, 1부피, 다시 2부피. 자, 그래서 2번 문제 다시. 반응하는 산소기체는 30ml, 만들어지는 수증기는 60ml. 그게 답이죠.
자, 14번 봅시다. 14, 15, 16 다 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안 보고. 14번. 좀 먼저 좀 채워보고 있어요. 문제 좀 읽고. 반응점. A, B. 40, 10, 40, 20, 30, 30.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남은 기체 부피. 남은 부피에 생성된 생성 C 부피. 20, 40, 30, 0, 기업, 니은. 자, 칠판 봅시다, 이제. 기업과 니은을 우리가 이제 체크하라는 얘기죠. 채우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기준은 당연히 1번, 2번, 3번 실험 중에서 몇 번 실험? 2번 실험이겠지. 왜냐면 2번 실험은 남은 게 하나도 없거든. 다 정보가 다 있잖아. 근데 1번 실험은 기억도 모르겠고 니은도 모르겠으니 1번, 3번은 지금 쓰지 말고요. 2번을 기준으로 봅시다. 2번 실험. 2번은 A라는 기체 40ml와 B라는 기체 20ml를 섞어서 반응을 시켰더니 생성된 게 다시 40이 나왔대. 2대 1대 2의 비율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피가 지금 2대 1대 2의 부피로. 그러면 나머지 1번과 3번에서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40에 완전히 반응하는 건 20이야.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20에 완전히 반응하는 건 40이야. 40에 완전히 반응하는 건 몇이 되어야 해? 10. 아니, 완전히 20이 되어야 하지. 근데 부족하지. 1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봐야지. 부족한 걸 먼저 보자. 얘는 지금 10이 있으니까 10이 있으면 얘를 완전히 반응시키려면 몇이 있으면 되지? 20만 있으면 되지. 근데 40이나 넘치게 있잖아. 남겠지. 자, 그래서 A가 20ml가 남을 겁니다. 남겠죠, 오히려. 반응을 다 못 시키고. 자, 얘 볼게요. 30과 완전히 반응은 건 15만 있으면 되지. 2대 1이니까. 15만 있으면 되는데 30이나 있잖아. 이제는 B가 남겠지. B가 15ml가 남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업과 니은 금방 체크를 하면 되고요. 자, 1번 기업과 이거 답이에요. 기업 답, 니은 답. 2번 기차 A70과 이쪽 다시 한번 또 실험이 또 하나 만들어지네요. A70과 기체 B40ml가 완전히 반응하면 C가 얼마가 생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70에 완전히 반응하는 건 얼마? 35만 있으면 되지. 2대 1이니까. 근데 40이나 있으니까 남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남는 건 여기 있는 거고, 이건 얘가 답입니다, 이번에는. 자, 얘 70과 얘 35가 반응하면 C 몇이 만들어질까? 몇 밀리터? 70. 그렇죠. 70ml가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2대 1대 2니까. 파란색 2대 1대 2.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보자. 질소기체 20ml와 수소기체 80ml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 3m 생성되고, 자, 이것도 볼까요? 질소 20ml 더하기 수소 80ml. 수소 80ml가 반응을 했대요. 암모니아 기체가 40ml가 만들어졌대요. 암모니아가 40ml가 만들어졌고, 이때 수소 기체가 20이 남았답니다. 근데 수소 20ml가 남았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체크 좀 합시다. 수소가 20이 남았으니까 처음부터 수소가 80이 필요 없었던 거지. 그렇죠. 60만 있으면 됐던 거지. 60만 있으면. 그럼 이 질소 20과 수소 60이 만들어서 암모니아 40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다 부피 단위지. 리터 다 부피 단위야. 몇 대 몇 대 몇? 20으로 약분하면 1대 3대 2. 1대 3대 2의 비율을 갖네. 이 세 개가. 자, 이때 뭐야?
부피로, 아니, 비율 구하세요. 답이네요. 1대 3대 2가 답이네요. 15번은. 1대 3대 2. 수소 400, 수소 400ml와 염소기체 100ml, 염소기체 100ml가 반응하여 염화수소가 생산될 때 남는 기체, 야, 염화수소 만들어졌답니다. 그때 남는 종류의 기체와 부피를 구하세요를 봅시다, 이제.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화학식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얘처럼 정보를 준 게 없잖아. 시작할게요. 수소와 염소, Cl. 그렇죠? 만나서, 야, 염화수소가 화학식이 뭐지? H. 그렇죠? 이게 다 외워야 된다 그랬지? 기본적인 화학식은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수소가,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수소와 염소는 이원자 부착 기체니까. 근데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만 이렇게 붙여주면 끝나겠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부피비가 이 화학식에서,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랑 똑같다 그랬지. 2대 1대 2, 2대 1대 2. 부피비가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수소기체의 부피와 염소기체의 부피와 염화수소의 기체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어? 1대 1대 2. 이렇게 반응하겠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봅시다. 나한테는 수소 400, 염소가 100ml가 있습니다. 수소 400을 다 반응하려면 염소가 몇 ml가 필요한 거야? 400이 필요한 거지. 1대1이니까. 근데 400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보자. 부족한 거 보자. 이 100이 다 반응하려면 얘가 몇이 필요해? 100만 있으면 됐지. 1대1이니까. 그죠? 100ml만 있으면 되고 300m는 쓸데없이 더 있는 거지. 일단 남는 거. 남는 것은 수소 얼마? 300ml가 남을 거야. 일단 남을 거야. 다음 생성되는 염화수소 양 봅시다. 그럼 이게 100ml, 수소가 100ml, 염소가 100ml. 그럼 염화수소는 몇 ml? 1대 1대 2니까 몇 ml? 200. 그렇죠. 200ml입니다. 얘는. 마치 그냥 덧셈 하듯이 100 더하기 100은 200 나오듯이 얘는. 그래서 생성은 염화수소 200ml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남는 기체의 부피니까 여기까지만 답이네요. 여기까지만 답일 테고 우리는 요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염화수소가 200ml 만들어지면서 끝나겠네요. 까지. 자, 이제 잠깐 쉬고 다음 문제 좀 이제 풀어볼게요.